네, 2022년 5월 13일 이정훈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경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어설프게 북한에 말려들고 있는 것 아닌가. 부제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주사파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5월 13일 오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 그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지 이미 6번이나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7번째 하려고 하는지, 기술적으로 뭔가 확인할 게 있어서인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를 대한민국과 미국 등에 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영내 문제 등등에 대한 액션 플랜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지금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7차 핵실험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겠냐 그랬더니 단기간으로는 경제가 반등하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제 위기가 더 큰 위험이기 때문에 7차 핵실험해도 큰 변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청와대 핵심 실무자의 인식입니다. 또 다른 청와대의 핵심 실무자인 강인선 대변인. 우리 강인선 기자가 대변인이 됐네요. 기자들에게 서면 브리핑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다. 폭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을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 북한에서 원한다면은 협의할 수 있다. 그런 투로 이제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마 강 대변인으로 추측되는 청와대 한 관계자는 북한의 상황은 심각한 걸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백신을 달라든지 등의 연락은 온 바가 없다. 우리도 정식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대변인 브리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고 미니 SLBM을 쏜 건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5월 13일 용산 기자실에서 백신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실무 접촉을 제의할 것이냐 했더니 당연하다. 통일부 라인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은 뭐 아니지만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북한에서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5월 12일 날 조선중앙통신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라고 밝히면서 격리자가 18만 명, 사망자가 6명 등이라고 김정은에게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김정은이가 국가 비상 방역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은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이 유혈자는 열이 있는 사람이죠. 나왔고 그중 16만 2천여 명이 완치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현재도 뭐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북한이 밝히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윤 대통령도 그런 의사가 있다. 통일부 라인을 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측은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북한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고 우리는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서로 뭐 회담이라든지 하는 바는 없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할 때 자기네는 일체 감염자가 없다면서 청정국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회, 대한민국은 물론 코백스 프로그램으로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것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그러한 북한이 지금 오미크론은요, 2020년, 19년, 21년에 돌았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감염을 시키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북한이 이 코로나를 두려워 안 했던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뭐 위성 그때 동영상도 나왔지만 외국인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도 막 북한을 빠져나오고 뭐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절절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국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딱 보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탁 던져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국제사회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고 북한은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왜 갑자기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걸 발표했을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말려들고 있다. 아주 어설픈 장난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백신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북한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2017년 우리를 그렇게 위협했던 북한이 2018년 연초가 되자 김정은 신년사로 화해 무드를 제의합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덜컥 받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하고 여정이가 내려오면서 갑자기 화해 무드가 열렸죠. 그래서 정신없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달려가다가 하노이 노딜도 깨지고 그러고 나서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하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세월 보내다가 문재인 정권은 끝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도 완성하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함께 쫙 이렇게 가게 되면 북한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가장 큰 해야 될 게 뭘까요? 대한민국하고 바이든은 미국을 갈라놔야 되죠. 이러려면 윤석열을 띄어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는 제스처를 한번 취해보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강한 반복으로 가지 못하고 강한 반복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서도 민주당 세력 주사파들이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think the unthinkable입니다. 북한이 백신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측은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핵실험 꽝 하고 더 큰 탄도미사일 쏘면은 윤석열 정부는 꼴이 뭐가 됩니까? 그때 백신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우리가 북한을 때릴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이나 뭐 하고 나면은 우리는 유엔을 통한 제재를 요구하겠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추가 만드는 거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러시아는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 부품이 부족해서 물량이 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다 보니까 부품이 부족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제작한 이스칸데르를 지원받아 가야 하는 처지이고 또 북한인들을 용봉으로 받아서 써야 하는 처지입니다. 북한의 지원이 절실한데 북한이 핵실험이나 강한 도발을 했을 때 러시아는 분명히 북한 편을 들어서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 같은 실무자가 아닌 사람도 예측이 되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쉽게 북한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는요. 항주 아시안 게임을 그다음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게임을 무기 연기한 중국을 따라가는 모습 비슷해요. 지금 중국이 상해에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상해를 봉사해 놓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진핑 체제를 안정화시켜서 3년임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김정은은 뭔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최대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그걸 보지 않고 순진하게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툭 나가냐 이거예요. 지금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는 사람 중에 참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사이는 뽕쟁이고 북한과 내통했던 사실이 저기 있는 박지원 씨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썼던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러한 박지원 씨가 국정원에 나왔죠. 나올 때 또 뭐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내라 그래서 사표를 냈다고 아주 빈정거리고 나온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의 백신과 치료제, 주사기 등을 빨리 지원하길 바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북한하고 의료 지원을 협의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 그리고 나서 딴소리합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접촉이 용이치 않을 것이라며 코백스를 이용해서 해라 그러는데, 코백스를 이용해서 한 거는 지금 그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코백스를 통해서는 받을 수도 있죠. 받아놓고 나서 핵실험이거나 큰 도발을 했을 경우 윤석열 정부는 뭐야 그렇게 북한 볼 줄 몰라 하면서 뭐 북한을 때리지도 못하고 금방 지원한 게 있으니까 또 때릴 능력고 실력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박지원 같은 사람은 우리를 홀려버리고 있습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적은 적입니다. 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북한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와서 뭐 30몇만이 걸렸는데 뭐 몇만이 고치고 몇만이 그렇다, 몇 명이 죽었다, 이런 보도를 이제 와서 하는 거는 당연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하는 건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도주의로 폼잡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핀란드란 나라는, 내가 핀란다이제이션 그래서 참 정치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처지를 핀란드경으로 설명했는데, 그러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합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자국 방어를 위해서. 오랫동안 중립국을 표방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냉전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냉전도 치열합니다. 다시 돌이켜볼까요? 저는 전두환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을 몇 차례 비교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요, 우리 쪽에서 수해가 났을 때 북한이 건방지게 인도적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지원해줘 하고 받아버렸습니다. 북한이 립 서비스로 했던 거에 당황해갖고 쌀을 주고 해서 우리한테 말려들었죠. 지금 우리가 상투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 지금 백신 남아들고, 저 같은 경우도 백신을 2번은 맞고 나서 추가로는 안 맞고 있습니다. 안 맞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별로 맞고 싶지도 않고서 안 맞고 있는데, 백신 우리 남아돌잖아요. 그러니까 줄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북한이 다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놓는 게 아니라 진의 당성 강한 놈들한테만 놔가지고 그 자들이 더 위험한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김정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농락당하는 것이 되겠죠.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는 거를 쟤네들이 왜 저러지?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의도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는 순간에 좁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군사적 부분은 아예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그럴수록 북한은 더 안심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안보팀을 만들 때 상당히 좀 점잖은 사람 위주로 짜졌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불만사항인데, 강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끝까지 가서 힘이 딸리지 않는 이상은 포기 안 합니다. 북한도 포기 안 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성급히 지원해서 따라온다? 웃기는 소리. 그러려면 벌써 70년 전에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안 무너집니다. 북한이 툭 한마디 던진 거,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말려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 더 크게 북한을 속일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거라면 모를까? 아니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사파보다 훨씬 사악한 자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고 놀았다는 자들이 바로 북한, 김정은이라는 거. 저들도 많은 머리를 짜서 이번 보도를 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절대 순진하게 윤석열 정부는 가지 않길 바랍니다. 네, 제 이정훈의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